그 건물은 그냥 창고로 새로 내줬어요, 동네에서 그냥. 정부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으니 솔직히 참말로 우리 마음에도 안 좋죠. 체험은 2011년도에서 2011년도 말에 끝난 거죠. 컨설팅이나 감리나 뭐 이 정도 하고 빠져버리고.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부의 마을 사업 가운데 한 권역에 가장 많은 7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651곳이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건물은 문을 닫고 정부는 손을 놓아버리고 그동안 온갖 논란과 비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조 원이 넘게 투입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지난 14년의 시행착오가 남긴 과제와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0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군산의 한 마을입니다. 4개 마을을 한데 묶어 마을에 기반 시설을 갖추고 마을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6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왕골 특산물 전시장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전시장엔 왕골 공예품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일반 제품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거 폐쇄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돗자리 치는 거 그런 거 되어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통 활용을 안 했군요. 네. 그럼 지금은 저 시설을 뭘로 써요? 지금 그 시설은 그 건물은 그냥 창고로 새로 내줬어요, 동네에서 그냥. 한때 이 마을에선 왕골을 이용한 공예품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으로 왕골 특산품 전시장을 건립했지만 지금은 거의 명맥이 끊겼습니다. 인건비들이 비싼 게 그런 거 지금 안 해. 옛날에는 그 부분이 다 그냥 저기였지. 그런 거 해서 먹고 살고 다 자식들 가르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요. 왕골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도농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지어진 이 건물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도농교류라고 할 정도의 도시민들의 방문이 없었고 그러다가 결국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죠. 그게 사실 그 시골 선물 것이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모든 것이가 여건이 도시민들이 잘 찾아주고 그래하는데 그런 거가 없고 하니까 서로 것이 교류가 이제 덜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센터도 문을 닫고. 각종 체험 시설을 비롯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했지만 마을 기금으로 사용할 정도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이 없네요. 이 권역 사업을 통해서 하는 수입이. 그래 수입은 없죠. 체험이라든가. 네, 못 오고 있죠. 이제 전체가 이렇게. 그럼 체험 지금 프로그램 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렇죠. 무주군의 이 마을에서도 지난 2012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 농산물 판매장도 당시 종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지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취지였지만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통 운영이 잘 안 돼요? 예, 좀 안 돼. 처음에는 잘 될 걸로 보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대로변에 있는데도 방문객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결국 농산물 판매장은 지난해부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이래 먹고 있더니 솔직히 참말로 우리 마음에도 안 좋죠. 한 1, 2년은 농산물을 판매했어 여기서. 안 팔리니까 괜히 과일도 버리고. 맞아. 그러니까 그건 갖다 놓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문이 닫히죠. 다른 시설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공예 체험을 한다는 취지로 2009년에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공예 체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학생들이 몇 번 왔어요. 그러다가 운영을 하는 중에 강사의 보조비가 끊어졌어요. 인건비 지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강사가 없어요. 강사가 없어서 체험을 할 수가 없었죠. 시험은 언제부터 중단된 거죠? 체험은 2011년도에서 2011년도 말에 끝난 거죠. 일단 처음엔 마을 주민들에게 강사비를 지급해 전통공예 강사로 참여시키고 차츰 독립시킨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되지 못할 정도로 사업 타당성은 애초부터 빈약했습니다. 결국 전통공예 체험장은 문을 닫았고 지금은 여름 성수기 때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숙박시설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민박을 여름에 휴가철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몇 번씩 하나 관리비에 못 미쳐요. 그래서 항상 어렵죠. 겨울에 스키장에 오시는 분들을 또 숙박을 해서 수입을 좀 올릴까 했는데도 이게 단열이 안 돼가지고. 지금 보신 두 곳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초창기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마을의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며 각종 시설을 지어놓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전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 끝난 사업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4년이 되도록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준공된 특산물 가공 체험장입니다. 600제곱미터 규모로 고춧가루, 참기름, 장류 등을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자외선 살균기, 고춧가루 분쇄기, 선별기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은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고추, 참깨, 콩 등을 매입해 가공해야 되지만 농산물이 있어야 될 창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공할 농산물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 가을이나 고추 같은 거 나올 때가 지내서 없어. 살 데가 없어. 지금 가공을 못해요. 살래도 온게 먹을 놈만 가정에서 조금씩 먹을 놈만 빵사 돌라고 오면 빠사주고 나와서 시방 좀 중단하고 있어요. 진안군이 20억 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준공된 지 열흘도 안 돼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결국 농산물을 수확하는 내년 여름까지는 시설을 놀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의 기본이 되는 원료의 공급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건물을 짓고 시설부터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럼 내년 가을에나 이제 여름철에 고추 날 때 그때나 이제 또 전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 농산물을 가져다가 대량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이제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산이 없어. 우리가 농사짓는 놈으로 해서 직거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 지금대로라면 시설이 가동되더라도 1년에 서너 달밖에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옆에 있는 숙박시설도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을 이제
일반 주민들이 못하니까 예. 그 마을 간사를 지원해주면서 마을 간사를 컴퓨터 같은 거 좀 잘 좀 하고 예. 인터넷 좀 다루는 사람들 지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 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체험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 설비는 벼에 나달에서 이물질을 골라내는 기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건립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해 20%의 비용을 댔지만 매출은 인건비 대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서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그럼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면? 그렇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이처럼 표류한 것은 사업의 중심에 농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상향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컨설팅 업체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사업을 끌고 갈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들을 누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남긴 과제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40여 곳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651곳에 2조 2,4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농림부가 지난해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85개 지역이 부실지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건물가에는 다 졌습니다. 건물가에 다 졌는데 실제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나면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이만큼 팔고 이만큼 저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이 나와서 했긴 했지만도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이 이렇게 된 데는 우선 첫 단추인 마을 선정 단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을 줄 때는 꼭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마을을 권역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스템은 이제 마을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심사하는데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심사할 때 그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하는 사람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을 받아 기본 계획과 공사 감리 등을 맡았고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은 계획성도 부족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일깨워주는 역할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면 위탁받은 농촌공사 직원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이런 관행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갈등이 많았죠.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민간 컨설팅 업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역 실정이나 주민들의 역량과 맞지 않았습니다. 민간 컨설팅 업체들이 전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사업 계획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전국 거의 모든 지역들이 동일한 부분.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 그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서 친환경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지역의 특성이 반영하지 않는 사업 계획들이 너무 많이 사실 수립이 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나마 사업 기간이 끝나면 컨설팅 업체는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주도했던 사업도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지 나면 민간 컨설팅 업체는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 사업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마을 지도자나 주민들의 운영 능력과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종합개발 사업에서 사람이죠.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100억을 갖다 주면 뭐냐 이거야. 그 사업비에 10분의 1이라든지 100분의 1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가르쳐라 이거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시행과 사후 관리가 제각각인 것도 사업을 어렵게 만든 원인입니다.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 사후 관리는 자치단체에서 맡는 구조입니다. 사후 관리 자체는 시군구에서 1차적으로 사후 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2단계로 반기별로 농진청, 산림청, 농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해서 주도한 농어촌공사는 예산이 투입되면 손을 놓아버리고 자치단체가 떠맡는 이원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이제 그 형식적으로 와서 뭐 운영하는 걸 보겠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적극성을 띄고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도 그렇게 사후 관리를 이렇게 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결국 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후 관리하는 추진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정부 주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시군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그 농어촌공사가 이제 농립 뭐 이런 부처에 대리인격으로 했다면 거기도 그냥 그 컨설팅이나 감리나 뭐 이 정도 하고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남은 것이 바로 주민인데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체계가 처음부터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붕 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농민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농민들과 늘 접촉할 수 있는 조직이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사후 관리까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처럼 자원 발굴, 주민 교육, 사업 상담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중간 지원 조직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미비한 점들이 있었는데 사업 구상 단계부터 추진, 그다음에 그 사후 관리까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과 같이 한다면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 같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소득시설을 독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자를 많이 한 일부 마을 주민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의사결정에 1인 1표제 같은 보완장치가 필요합니다. 출자를 많이 한 한두 사람한테 모든 권한이 쏠리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사유화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출자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된다. 그리고 이 개인 사유화되는 걸 막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을 소득을 높이기 위한 수익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농협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협은 생산과 판매, 유통에 있어서 농민들이 가장 긴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 조직입니다. 실제로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기존의 농협 같은 그런 조직하고 연계시키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요. 그러면서 사업 경험이 있던 그런 곳들이 지역민들의 의견, 행정의 의견이 반영되고 농협과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체계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또한 경험이 전혀 없는 농민들에게 이론 교육 몇 시간 시키고 곧바로 수익 사업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농산물 가공품의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까지 해보며 사업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가공시설이나 완주군의 농민가공센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는 이제 가공 수준을 한 유치원생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 사업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가공 시설과 제품 유형을 선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만들어둔 제품 생산이 안 되니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원물과 그 기능과 제품 유형 시설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먼저 그분들의 가공 수준을 올린 다음에 그 맞는 그 제품화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끝나자 정부는 각 군별로 중심지구를 조성하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에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효과도 투명하지 않은 시설을 짓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남아도는 시설의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는 현재 그 사장화에 따라 다 죽어 있는 시설들을 갱생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갱생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시 살리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4년 동안 2조 원이 넘게 투입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 사업의 교훈은 현장이 중심이 되지 않는 농촌 사업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수량적 목표를 맞추기 위해 급한 마음에 벽돌 찍듯이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농촌마을 개발 사업의 실패 사례를 숨기기보다는 공유해서 농촌 주민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로 삼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서로 챙길 수 있는 현장 중간 지원 조직, 소득 사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농산물 가공소, 농산물 판매 유통의 전문성이 있는 농협을 연결시켜가면 마을 사업이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